남건우 박사입니다. 35년 동안 노인의학과 통합의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약이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밥맛이 없거나 자주 피곤하거나 조금 어지러울 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그 사소한 느낌 뒤에 조용히 다가오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저도 한때는 몰랐습니다.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조심하시는 분들이 왜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지, 왜 혈압이 들쑥날쑥한지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많이 드시지도 않고 단 것도 피하신다고 하시는데 혈압은 170을 넘고 당화혈색소는 9가 넘는 경우 약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신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76세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소식하시고 단 것도 거의 안 드신다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압 175, 당화혈색소 9.1, 콜레스테롤 250.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습관처럼 먹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맛있게 먹어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평생 먹었는데 뭐 하면서 넘기죠. 하지만 병은 그렇게 조용히 쌓이고 어느 날 몸을 무너뜨립니다. 잠시 후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초기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채널을 잊지 않도록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바꾸면 몸이 회복되는지 실제로 수치를 낮춘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밥 지을 때 혈관을 살리는 특별한 재료 5가지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건강 상식 5가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짜게 먹는 국물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처럼 우리 식탁에 익숙한 것들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짠 거 안 먹어 라고 하시지만 막상 혈압을 재보면 160, 170, 심하면 2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짠맛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속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국물 한 국자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국물만 안 마시면 괜찮지 하시지만 밥에 비벼 먹고 말아 먹다 보면 결국 다 드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 쌓여 수십 년 뒤 병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당신도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가요? 중간에 잠깐 멈춰서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74세 최상필 어르신은 결국 신장 기능이 나빠져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맛있게 먹던 국물이 날 죽일 줄은 몰랐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앞으로도 잊지 않도록 채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육수는 가른 마늘, 생강, 다시마로 내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셔보세요. 장조림, 젓갈, 명란젓 같은 짠 음식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72세 김선희 어르신은 된장찌개에서 국물은 드시지 않고 건더기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155에서 130으로 내려가고 신장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그 국물 한 숟가락이 내 심장과 신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흰쌀밥과 흰 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밥, 떡, 국수, 빵,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단 건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정제 탄수화물이야말로 혈당을 더 크게 흔드는 주범입니다. 82세 오순내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단 거는 입에도 안 대셨고 초콜릿이나 사탕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흰쌀밥 한 공기, 점심엔 떡국이나 국수, 간식으로는 바나나나 찐 고구마를 드셨죠. 보기엔 소박하고 건강한 식단 같지만 공복 혈당은 280, 방화혈색소는 9.0까지 올라가 있었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서 말초신경 손상까지 진행됐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 많이 불편해하시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당지수는 각설탕 14개와 비슷하고 떡이나 국수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단맛이 없다고 안심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무서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단 걸 안 먹는데 하시면서 흰밥과 국수를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조남 어르신은 밥은 안 드시고 국수를 즐겨 드신다 하셨습니다.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소면에 김치. 그렇게 식단을 이어가시다가 혈당이 300을 넘었고 결국 당뇨막병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시야가 흐려져서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국수가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흰쌀밥은 귀리나 보리, 현미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흰 밀가루는 메밀, 통밀, 곤약면 같은 재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떡 대신 삶은 고구마나 찐 단호박, 바나나 반 개 정도로 충분하고 국수나 빵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72세 김복자 어르신은 흰쌀밥 반 공기를 현미 잡곡으로 바꾸고 떡 대신 고구마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3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7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2달쯤 지나면서 손발 저림도 줄고 요즘은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당뇨뿐 아니라 고지혈증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밥 한 숟가락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눈, 손, 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와 튀긴 음식입니다. 삼겹살, 달강정, 돈가스, 튀김류, 그리고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까지. 이런 음식들, 가끔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 한 번이 한 달이면 4번, 1년이면 50번, 10년이면 500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몸속 심장, 혈관, 간, 췌장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67세 정필남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 가족들과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기름장에 콕 찍어서 소주 한 잔, 그게 주말에 낙이셨죠. 한 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고 심장 협심증 의심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 몸속은 이미 기름 창고가 되어 있던 거죠. 기름진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변하면서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 늘어나고
그 기름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75세 박대용 어르신은 달강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캔에 달강정 몇 조각, 그게 하루의 위로이자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유일한 시간이었답니다. 딱 그 한 끼로 위로받고 다시 버틸 힘을 얻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급성 췌장염.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550, 정상보다 무려 4배 이상이었고 간 수치도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맛있던 게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답니다. 하루 이틀 쉬면 괜찮겠지 했고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왜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지 참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1세 문석진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드시던 삼겹살을 연어 구이로 바꾸고 볶음 반찬 대신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아쉬워하셨죠. 그거 다 끊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요즘 숨도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우린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고 증상이 있어도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 병이라더군요. 세월이 흘렀고 몸도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무심해도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쉬어도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로 꼭 피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류. 라면, 통조림, 즉석밥, 냉동 반찬들. 요즘엔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방부제, 색소, 인공 향미까지. 이걸 매일 먹게 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일수록 이 음식들에 더 의존하게 되지요. 70세 이만호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혼자 사시는 집안에서 하루 2끼를 라면, 즉석밥, 전자레인지 국으로 때우셨습니다. 설거지도 귀찮고 밥 차리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점점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지신 거죠. 그런데 3년 뒤 건강검진에서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국물만 덜 마시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짜고 기름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중독성이 무섭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건강한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결국 다시 가공식품을 찾게 됩니다. 78세 양금네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엔 식빵에 햄, 점심엔 소시지 반찬, 저녁엔 라면. 처음엔 바쁘고 귀찮아서 그랬지만 어느새 그런 식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고혈압 악화와 신장 기능 저하. 혈압은 170을 넘었고 단백뇨 수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트에서 산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편해서 그랬죠. 그 말씀이 참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몸을 서서히,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심장, 신장, 간에까지 부담을 주며 쌓여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이 잘 오고 몸이 한결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저렸는데 요즘은 푹 자게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 정말 반가웠습니다. 몸이란 참 정직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조용히 반응을 보내고 그 반응들이 쌓이면 결국 병이 되기도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가공식품들 당장 다 바꾸긴 어렵겠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꼭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과 단 음료, 디저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건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하루에 한두 번 마시는 믹스커피, 캔커피,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떡,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 안에도 당분은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이런 단 음식들은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80세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카스텔라 한 조각, 믹스 커피 한 잔을 오랜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혈당이 350까지 치솟고 발끝이 검게 변하는 말초혈관 손상이 찾아왔습니다. 절단까지 고민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분의 따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걸 안 드셨다면 엄마가 아직도 다리로 걸었을 텐데요. 단 음식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혈관뿐 아니라 신장, 심장, 눈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믹스 커피, 떡, 과일까지도 당분을 숨어 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세 조선이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엔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 점심 샐러드엔 시판 드레싱, 간단한 토스트 한 장, 누가 봐도 건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당화혈색소 8.7, 콜레스테롤 165, 혈압 150.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병을 만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 참 뼈 아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늘 챙기시던 분인데 작은 증상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다고도 하시지요.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저도 환자분들 보며 배웁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경고가 늦게 알아차리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진료를 하며 저는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늘 조심하셨는데 작은 증상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말. 그 아쉬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압니다.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오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78세 이정수 어르신은 당화혈색소 8.5%, LDL 콜레스테롤이 168로 꽤 높았는데 귀리와 쌀을 3대1로 섞어 밥을 지어 한 달간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6.9%로 콜레스테롤은 13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노년층 분들께도 무리 없이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흰쌀밥만 드시지 말고 오늘부터 귀리 한 줌만 넣어 지어보세요.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막는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 들깨는 매우 탁월한 식품입니다. 81세 기용한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32로 높았고 혈압도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밥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은 160에서 120으로 수축기 혈압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만 들깨는 산패가 빠르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밥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인 현미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흰쌀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80세 신동욱 어르신은 식사를 현미밥으로 바꾸신 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아졌고 체중도 4kg 감량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드실 땐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흰쌀과 반반 섞거나 압력솥으로 부드럽게 지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 한 줌만 섞어보세요. 혈당도, 혈관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뽕잎입니다.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뛰어난 약용 식재료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77세 박춘자 어르신은 말린 뽕잎을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0.8% 감소했습니다. 뽕잎에는 데옥신, 오지리마이신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약처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밥 지을 때 말린 뽕잎 한 줌만 넣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식탁 위에서 혈당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재료는 하나씩만 써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귀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들깨는 혈관 염증을 줄이며 검은 콩과 현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뽕잎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 관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밥을 지을 때 이 중 하나만이라도 꼭 넣어보세요. 약보다 더 강한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먹는 밥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잘 지켜왔다고 믿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운동도 빼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그동안 복용해오던 약의 효과마저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죽염은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죽염으로 담근 김치를 듬뿍 드셨습니다. 죽염이나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미네랄은 많지만 나트륨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줄만 알았던 습관이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는가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는 대표적인 식품이지만 모든 과일이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78세 박재훈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였음에도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갔고 결국 망막출혈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과일도 식후에 하루 한두 번 작게 드셔야 안전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70대 이정자 어르신은 빵 대신 떡은 괜찮겠지 하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떡도 흰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조청이나 꿀을 곁들인 떡은 당뇨엔 더 위험하지요. 그분은 공복 혈당이 270까지 오르고 손발 저림이라는 합병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나를 아프게 만들 줄은 몰라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역시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 중에는 당이 많이 들어간 것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나나, 굴, 그래놀라까지 넣으면 한 끼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66세 박상민 어르신도 그런 식으로 매일 요거트를 드셨고 몇 달 후 혈당뿐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려면 꼭 무가당 제품으로 견과류만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지방 우유도 그렇습니다. 지방을 줄였다고 해도 대신 당분이 더 들어간 제품이 많고 특히 시럽이나 연유가 섞인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한 어르신은 저지방이라 괜찮겠지 하고 하루 2잔씩 마셨다가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라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유는 하루 1잔 정도로 줄이고 대신 당 없는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나이엔 한 걸음 늦는 게 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식습관이라 해도 그 안에 숨은 오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정보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유해 식품 5가지, 혈관을 살리는 식재료 5가지, 그리고 식사 습관과 조리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건강 상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진료실에서 마주하며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박민호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 위에 선택 하나, 조리법 하나, 식사 시간 10분의 변화가 우리의 건강 곡선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식탁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지키는 힘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 드시고 밥에 검은 콩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국물은 남기고 떡 대신 삶은 고구마 하나로 대신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3개월 뒤 당신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이고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걸음 늦는 게 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조용히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채널
곁에 두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혈관과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부드럽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